운송원가, 운송물류비 산출 강의로서 5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시간 차량 톤수별 운송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 표준 운송원가와 자료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표준 운송원가는 운송활동에서 투입 요소의 소비량을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근거해서 효율화의 척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예정 단가 또는 정상 단가를 도출해서 계산한 운송비를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을 잡기 위한 견적 수준, 원가 수준을 검토할 때는 먼저 견적 원가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원가 수준 결정 요인에 따른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회사 수준에 또는 우리 개개인의 수준에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견적 원가 수준을 계산 견적, 계략적으로 할 건지 상세하게 견적할 건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수준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고, 원가 수준 결정 요인을 조업도, 차량, 운전 경력, 작업 능률, 구입 가격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업도가 이상적인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 계획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8시간 풀로 일하는 경우와 8시간 중에 4시간만 일하는 경우, 또는 6시간 일하는 경우 원가가 달라질 것은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차량. 신차를 기준으로 운송 원가 견적을 할 것인지, 중고차를 기준으로 운송 원가를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또 운전 경력, 뭐 이상적인 수준, 뭐 20년 이상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수준, 뭐 한 5년에서 19년, 실제로 5년 미만이라든지 실제 수준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운전 경력, 작업할 때의 능률, 그죠? 이상적인 수준이냐, 평균적인 수준으로 할 거냐. 자, 구입 가격은 기대 예정 가격, 어, 또는 뭐 정상 단가, 어느 쪽을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업도가 이상적이고 차량이 신차고 운전 경력이 다양하고 완벽한 운전기사분이 이상적인 작업 능력을 가지고 기대되는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할 때 하고, 조업도가 좀 정상적이면서 중고차를 기준으로 하고 운전 경력이 최근에부터 운전을 하신 분이 이 작업 능력이 평균적으로 정상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원가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 수준을 검토할 때는 이런 원가 수준의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우리 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견적 원가의 어떤 범위랄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가 목표를 설정해서 원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부분인지, 용역비를 산출하는 거죠. 여기 목적별로 원가 수준 조합이 틀려질 것이고, 대상별로도 물적 원가냐 또는 기능 수준의 원가냐에 따라서도 틀려질 것이고, 원가의 기준도 이상적이냐 표준이냐 실적이냐, 그죠? 상세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경적이냐 계획 경적이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별로도 가격 결정을 하는데 물적 원가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기준으로 상세 견적을 할 때 하고, 가격 결정을 하지만 기능 수준에서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계획 견적을 할 때, 이때의 원가 결과는 달라지겠죠. 자, 이런 우리가 원가를
범위, 원가를 계산하는 대상, 기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송 원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운송 원가, 운임을 산출하는 방법 중에 원가 견적법이 있었죠. 원가 견적법을 기준으로 조업도에 따른 운송 원가를 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 조업도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했었죠. 변동비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인건비는 정규 시간 외에죠. 잔업 시간에 하는 인건비가 되고, 재료비는 뭐 연료비, 자비우비, 타이어비가 있을 것이고, 경비에는 수리비, 여비, 통행료, 주차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인건비에는 고정비의 인건비에는 기본 상여,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을 거고, 보험료에는 책임보험, 적재물보험 등이 있겠죠. 차량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피복비,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관련 비용을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계산을 하고, 제세공과금, 자동차세라든지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 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하는 항목입니다. 자, 일반관리비에는 관리직 인건비, 이 관리직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여비교통비, 수도관여비 등이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 비용이 있는데 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자 수익이라든지 유가증권 매각이익이라든지 수입 임대료처럼 영업과 관련 없는 어, 비용으로 인한 수익을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동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비는 크게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인건비 항목은 노동이나 인적 영역 관련 인건비, 즉 정규 시간의 인건비는 고정비에 처리되고 그죠? 정규 시간 이외에 시간당 변동비는 우리가 변동비로 시간 단위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재료비의 경우에는 연료비, 즉 경유, 전기, 뭐 LPG, 항공유 이런 것들이 속할 것이고, 자뷰비, 그죠? 뭐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뭐 기타 있을 것이고, 타이어비는 뭐 타이어, 그죠? 뭐 타이어 구입 규모나 어떤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타이어 가격도 물론 차이가 있겠죠. 자, 경비, 자, 수리비가 있을 거고, 여비, 운전기사 여비, 통행료, 주차료가 있는데, 이 자비우비와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관리 성격에 따라서 하나의 항목으로 어, 묶어서 그죠?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연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표에는 이 연비, 공인으로써 있는데 이 에너지 청조사 보고서 과거 자료를 인용했고,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ABC사와 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화물 운송시장 동향에서 나오는 연비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화물 운송시장 동향에는 1톤 미만, 1톤 초과 3톤 미만, 3톤 초과 5톤 미만,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이렇게 차등을 주고 연비를 산출해서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경유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근거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료비를 계산할 때 이 경유보조금은
일루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비우비 적용 지표. 자비우비는 뭐 시중 가격을 조사해서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엔진 오일, 오일 필터에는 것들을 조사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5 내지 7%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이나 정부에서 과거에 발표한 자료에는 이 소형, 대형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이 속도, 시속에 따라서 자비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부품비 플러스 수선비를 합계해서 자비비로 묶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 이 강의에서는 이 자비비 지표를 사용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비입니다. 한국타이어공업협동조합이 뭐,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전신이죠. 여기서는 예전에 5만에서 7만 킬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간 교환 기준 거리를 8톤 미만은 6만 킬로, 8톤 이상은 8만 킬로로 적용해서 킬로미터당 우리가 적용할 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A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정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비는 자, 인건비, 보험료, 차량 비용, 감가상각비 포함, 그리고 복리후생비, 산재 보험료, 각종 보험료와 피복비, 식비, 휴가비, 그리고 제세 공과금, 자동차세, 자동차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사업소득세, 그리고 일반관리비, 영업의 수익 비용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 통계에는 최저임금 자료가 있죠. 2025년의 경우는 만 30원의 시간급으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엔너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 최저생계비는 이제 인원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3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서 이 2025년 4인은 609만 7,773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화물운송업이 월 192만 9천원,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에는 어, 연간 2,042만 7천원으로 발표되었고 운수업조사 보고서에는 어, 연간 1,886만 4천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뭐 차량 톤별 종합보험이라든지 적재물 보험 금액 및 적용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연간 대당 보험료 공시가 톤수별 차량 손해보험료 공식은 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가 있는데 이 적재물 보험료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사업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 적재물 배상 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어, 해당의 법 제8조 2항,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를 말한다. 해서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업자,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 사업자를 말하고 어, 운송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적재물 배상 보험 등의 보상 한도액은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 경력이 실제로 나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데 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리스크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력 반영률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60세 이상부터는 다시 이 소폭 상승 요인이 생기는데 이건 고령 운전자 리스크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3년 화물 운송시장 동향 연간 보고서에서는 이 소형, 중형, 대형별로 자동차 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 우리 회사와 비교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 경력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개발원이라든지 각종 보험료를 산출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비용입니다. 어, 톤수별로 윙바디를 할 경우에 차량 가격과 윙바디 비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격의 범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거냐, 아니면 고급 사양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 어, 나기 때문에 이 수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우리가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차량 비용은 어, 차량 톤수별, 차량 가격 대비 취득세, 등록세, 인지대 번호판, 면허세, 화물조합비 해서 연간 차량 비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월 차량 비용은 나누기 12를 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내용 요소는 6년 72개월을 적용했습니다. 원가 수준 조합에 따라서 실제 값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죠. 현재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7.09%인데 이건 기업 부담 50%, 개인 부담 50%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곱하기 12.81%. 자,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월소득 곱하기 0.9%, 사업자 부담은 1.05에서 1.65%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복비, 이 동계하계에서 피복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통비, 또 연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 뭐 식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계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한 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127조부터 131조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를 어,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세, 환경개선 부담금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사업소득세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은 소득세 구간이 있죠. 소득세 구간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누진 공제액이 이제 틀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은 이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필요 경비 또는 소득 공제가 되겠죠.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개인 사업자를 예를 들면 연매출 총액에서 세액 공제액 합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경개선 비용 부담 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부담금 3년 방식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 곱하기 오염 유발 개수 곱하기 촬영 개수 곱하기 지역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오염 유발 개수, 촬영 개수, 지역 개수는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각 개수를 곱하기 해서 그죠? 자기 지역에 있는 개선 부담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익의 규모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그죠?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도로 화물 운송업의 이 원가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리 장표에 있는 것처럼, 판매 관리비는 농업 플러스 경비의 16.2%, 순영업의 수익은 농업 플러스 경비의 0.7%, 영업의 손익은 농업이 경비 판매 관리비를 합친 금액의 4.9%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1, 2022, 2023년 3개년치 평균 자료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용 이윤율은 총 비용 기준 이윤율로 하고 영업 비용 기준 이윤율 곱하기 1 플러스 영업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 비율 분의 1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각사의 어떤 금융 비용 비율을 알 수가 없어서 이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의 3개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출해 봤습니다. 이 순영업의 영업의 비용이나 이익은 기업의 경쟁력 또는 기업 정책에 따라서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경영 현황을 원가로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뭐 수익이나 비용으로 산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업손익은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023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 소형 화물자동차 1톤 미만의 순수입은 월 160만 원, 카고형 화물자동차 중형 1톤 초과 3톤 미만 순수입은 월 187만 원, 12톤 이상의 순수입은 월 389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 부가가치 대비 영업이익률이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 관리비, 이윤, 순영업의 수익을 어, 계산하였고 이윤의 경우는 화물 운송 시장 동향 기준도 같이 산출해서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 차량 운송 원가 기준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동비는 거리별로 계산하는 경우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쓸 수 있고 고정비는 아무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원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차량 운송 원가 기준을 표를 만드는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CBM 단위 운송 원가 기준을 산정하는 사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